한우 시수소 역사의 레전드 KPN950. 이 녀석이 레전드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근내 지방도 유전 능력도 좋지만 바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도체중의 유전 능력. 하지만 내년부터 이 시수소 유전 능력의 판이 확 바뀔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2022년 새롭게 런칭될 시수소들의 유전 능력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 한번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우 스페셜 네트워크 서비스 5%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래프 아닌가요?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하실 텐데, 현재 공급되고 있는 보증 시수소 1425번까지의 도체중 유전 능력을 그래프로 그려놓은 것인데요. 이렇게 점점 우상향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툭 튀어 올라와 있는 녀석, 요게 바로 950과 872. 지금까지 보급된 시수소들 중에 872를 능가하는 놈들은 꽤 있는데 950 도체중을 꺾은 놈들이 아직까지 한 마리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근 후보 시수소 중에는 몇 마리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보증 시수소 중에는 950이 최고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도 레전드로 불리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년에 합류할 시수소들의 유전 능력을 포함한 도체중 그래프입니다. 872, 950이 여기에 있고요. 드디어 950을 능가하는 개체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도체중 유전 능력 EPD가 50이 넘는 게 총 9마리, 950을 빼면 8마리가 되겠죠. 그럼 872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872 유전 능력이 45.2니까 그 이상인 개체가 23마리. 와, 이 중에 보증 시수소로 선발되는 놈들도 있겠고 안 되는 놈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레전드로 불리던 872와 950의 유전 능력을 능가하는 시수소들이 2022년도에는 본격적인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 정도의 유전 능력은 조만간 흔한 시수소의 유전 능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수한 개체들이 갑자기 막 나오는 걸까요? 2017년도 하반기부터 시수소를 선발할 때 유전체 정보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전체 정보가 추가되면서 평가 정확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게 된 거죠. 우수한 개체들을 더 정확하게 선발할 수 있다 보니까 시수소의 개량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우수한 놈들이 예전보다 더 많이 선발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전체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확해지거든요. 유전체 평가를 시작하고 몇 년이 지나면서 유전체 데이터가 계속 쌓였겠죠? 그러다 보니 이런 개량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요 유전체 평가에 대해서도 따로 영상을 만들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쯤 되면 이 인간이 내년에 나올 시수소 정보를 어떻게 알고 떠들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의심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정보력, 뭐 그런 건 아니고요. 한우 시수소는 1년에 2번 축산과학원에서 유전 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용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 능력 평가 결과를 축산과학원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지하고 있고요. 매월 2월이랑 8월경에 올라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로드된 파일에는 지금까지 시수소 전체와 새로 평가된 시수소들의 유전 능력이 함께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공되고 있는 후보 시수소에 다음 차수까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유전 능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체중 높은 순으로 정렬을 해보니까 이렇게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4대 형질을 중심으로 보고 다음에 이 시수소들이 제대로 상장이 되면 그때 체형과 분할력 정보도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체중 순으로 40위까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놈들이 쫙 깔려 있는 것 같아요. 950은 여기에 있고요. 872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40두 중에 32두가 1400번에서 1600번 사이에 있는 시수소들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 더 젊을수록 개량의 효과가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도체중도 중요하지만 근내 지방도도 중요하니까 도체중 6종가 40 이상인 개체들 중에서 근내 지방 순으로 한번 정렬을 해보았습니다. 딱 보시면 느껴지는 게 도체중은 엄청 뛰어난 놈들이 많은데 근내 지방은 엄청나게 좋은 놈들이 없는 것 같다
라는 그런 느낌. 그럼 근내지방도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자, 근내지방도 그래프인데요. 제일 좋은 애가 586, 1.78, 1064, 1.7, 1416, 1.67. 근내지방도가 극적으로 높아진 개체들은 최근에는 그렇게 없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추세는 우상향 되면서 개체들 간의 편차는 줄어들고 정말 안 좋은 개체들도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전체 평가를 하면서 개량의 효율성이 강화되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근내지방도는 도체중처럼 가파르게 상승하지 못하는 걸까요? 도체중은 무게에 대한 양적 형질인데 비해서 근내지방은 1번부터 9번까지 등급으로 결정되는 형질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근내지방 같은 경우는 2008년도부터 선발지수에 가중치 6을 주면서 지금까지 강선발을 해온 부분이 다른 형질에 비해서 6배 정도의 가중치로 개량을 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시수소 집단에서는 개량이 많이 진행되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도체중 능력이 강화된 시수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긴 합니다. 특히 한우 등급제도 개편으로 육량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초기 개량 농가일수록 도체중 개량이 필수이기도 하고요. 한우의 대중화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해서도 한우 산업 전반에서 도체중의 개량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올라올 후보 시수소의 능력과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시수소 집단의 유전 능력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1530번 이후에 시수소들의 출생 연도를 보니까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아마도 출생 연도가 19년 상반기인 애들은 22년도 상반기에 후보 시수소로 나올 것 같고요. 19년 하반기에 태어난 애들은 22년도 하반기에 후보 시수소로 나올 것 같습니다. 상반기 개체들을 보시면 1535번에서 1569번까지로 확인이 되고요. 도체중은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내지방도가 좋은 애들은 도체중이 보통 30대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사실 이것도 나쁜 건 아닌데 도체중이 높은 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이긴 합니다. 하반기 개체들을 보시면 1570번에서 1604번까지 확인이 되고요. 상반기보다 도체중은 조금 높아지면서 근내지방도는 비슷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판매 중인 시수소와 22년도 후보 시수소의 능력을 비교하기 위해서 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도체중 6종가를 비교한 것이고요. 22년도 후보 시수소 중에 도체중 50 이상인 애들은 6.8%, 현재 시수소에서는 1.5%, 40kg 이상인 시수소는 22년도에 37%, 현재는 7.6%. 와, 진짜 대박이죠. 더 대단한 건 30kg 이상이 22년도에는 95.9%, 현재는 31%. 와, 이제 도체중 6종가 30kg 이상은 기본으로 가지고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그럼 근내지방은 어떨까요? 도체중에 비해서 근내지방의 성적이 좀 딸리는 편이긴 한데 그렇다고 통계를 이렇게 내보니까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보시면 특출나게 높은 개체들은 좀 적은 편이긴 합니다. 0.8 이상인 개체가 22년 후보 시수소 중에는 누적 비율이 16%, 현재 시수소에서는 25%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반면에 0.6부터는 22년도 후보 시수소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중간층에서의 누적 비율은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출나게 뛰어난 개체들은 적어도 전반적으로 능력이 상향 평준화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허리가 점점 튼튼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체중의 6종가의 개량이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등심 단면적 역시 상승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내지방도는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체형과 관련된 육종가들도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분할육 중량에 대한 육종가들도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둘 다 특징적인 부분이 개체들 간의 편차는 줄어들면서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향후 개량의 트렌드는 효율성과 소비자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체중에 대한 개량이 우선적으로 강화되면서 사육기간 단축에 대한 부분도 개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축 사양 프로그램만 가지고 사육기간을 단축하기에는 최종 도축 성적이 작아지는 부분까지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자료를 모아보고 분석해 보니까 유전 능력이 개량된 집단에서는 단축 사양 프로그램의 성적이 엄청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나중에 좀 더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22년도에 런칭될 후보 시스소의 유전 능력을 쭉 한번 훑어보았는데요. 이 녀석들을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활용할지 전략을 미리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새해에 시수소 관련된 전반적인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참고로 축산과학원 육종과 한우계량 사업소의 육종가가 서로 다르다고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축산과학원에서 제공되는 시수소의 육종가는 시수소 자신의 육종가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한우계량 사업소에서 제공하는 육종가는 자식에게 전달되는 유전 능력, 즉 EPD 값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전 능력은 엄마한테서 반, 아빠한테서 반 받아오니까 축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자신의 육종가를 반으로 나누면 한우계량 사업소에서 제공하는 육종가 EPD 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안녕!